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우리 기분 좋게 신나게 인사 한번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제 매일 제가 밤늦게까지 미증시를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어제 미증시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어제 10시 좀 넘어가지고 그 비농업 예비치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지수의 변동성을 직접 눈으로 겪고 그리고 엔비디아라든지 기술주들의 어떤 상승세 전략 후강의 흐름들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나온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주목해 보시고요. 네, 남재훈님, 디노시님, 지니투님, 김정현님, 김상리님, 송종묵님, 말금이님, 서브님, 김정현님, 김영민님, 박춘하님, 990원님, 박윤서님, 모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송종묵님께서는 어제는 휴무라, 늦잠 주무셨구나. 괜찮습니다. 오늘 또 좋은 기분으로 또 출근 중이시고, 오늘 또 화이팅 하실 거니까, 아마 그 긍정적인 기운들이 여러분들 결국 계좌에 그렇게 수익으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면서 보시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90원님, 미국 경기랑 반도체 시장은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주는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대항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독점적인 위치를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발표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라이벌이 나왔다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뭐 조금 감소는 하겠지만 그 돈들은 결국 미국 내에서 돌기 때문에 맞습니다. 반도체가 무조건적으로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증시는 긍정적인 좀 기운들이 좀 남아 있을 거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 엔비디아가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은 경계를 한번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전처럼 반도체가 무조건 갈 거야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990원님 의견과 어느 정도 결이 같습니다. 무조건 그 종목이 가서 증시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대부분의 비중을 이 기술주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30분 동안 저와 함께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출근길 주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드렸던 이야기 중에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혹은 기사 내용이 번복되면서 잘못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가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업데이트하고 수정해드리고 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혹시나 어제 그저께 방송 놓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 개인 유튜브 오시면 영상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업로드된 영상 보셔도 되고 제가 또 쇼츠 영상으로 짧게 짧게 경제에 대한 이야기, 주식에 대한 이야기 올려놓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실 테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핑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 제가 봐야겠죠. 이렇게 피미지맵 아니고 뉴욕 증시의 이렇게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전략 후강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저도 계속 봤는데 어제 초반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어요.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비농업 예비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거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미진맵 보시면 엔비디아 1.46% 상승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는 0.17%, 구글도 2.47%, 애플은 신제품 발표에도 불구하고 1.48%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라클이 1.27%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간외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향후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서 27% 아까 2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건 뭐 제가 계속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 먼저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이거래일 동반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시면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미증시는 계속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비농업 부문 연간 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뭐 순간적으로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추세를 깨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지표 발표를 앞두고 월러 연준 이사가 월 평균 6만 개 하향을 예상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제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지난 잭슨 홀 미팅에서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 비농업 고용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하향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연간 신규 고용이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무너질까라는 그 경계를 없애기에는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고용 지표가 좀 둔화가 됐구나, 안 좋게 나왔구나. 그래도 인플레이션 지표는 괜찮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일단은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오늘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와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거고 또 내일 뭐가 있습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100일 취임 연설이 또 있어요. 또 여기에 대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조주현님, 봄바람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주들 중심에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기술주들 중심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엔비디아 테슬라가 조금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쇼츠 영상에 유리과일 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잘라서 소리 나는 그런 ASMR 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연예인이 유명 연예인이 어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광고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보신 게 있습니까? 뭐 그런 걸로 PC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인공지능 이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예전에는 막 복잡하게 어떤 뭐 코드를 뭐 배우고 뭐 이런 것들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AI 프로그램에 텍스트만 치면 이런 영상이 자동으로 나와요. 저희도 뭐 몇 가지 지금 계속 테스트 중에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인공지능, 특히나 이 AI가 엄청나게 발전된 상황이죠. 엔비디아가 4세대 AI 칩 루빈 CPX를 내년 말에 출시한다라고 발표가 했습니다. 이것도 어제 장 시작하고 한 11시, 12시 정도에 나온 뉴스인데 이 칩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생성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처리하는 그런 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존의 GPU가 한계를 받았던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통합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 발표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뭐 한때 전기차 시장의 80% 시장을 점유했다가 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정책적인 부분도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안 좋으냐? 그건 아니잖아요. 2차전지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요. 전기차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고요. 전기차에서 ESS로 넘어가는 전환하면서 ESS로의 어떤 분위기 형성이라든지 ESS 시장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던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이번에 신형 에너지 전환했지 메가팩3 공개를 했죠. 그리고 중국 웨이보에 테슬라 AI 계정 개설을 하면서 옵티버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차량 호출 서비스도 확대 추진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전기차에서 넘어가면서 전기차 사업뿐만이 아니고 ESS 시장,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무인 택시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전기차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사업의 어떤 확장성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피스 365에 AI 기능, 엔트로픽 기술 도입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고 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엄청 강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거 말고 무슨 다른 종목도 하나 있어요. 어제 뭐 2,400%까지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런 종목도 있었는데 어제 양자 컴퓨터 기업 아이온큐가 대규모 양자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하드웨어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 17 시리즈 공개를 했는데 골짠 이거예요. 역대 제품 중에 가장 얇은 게 나왔다. 그쵸?
얇은 게 무슨 물론 얇은 거 좋죠. 근데 지금 시작해 보면 아까 뭐 AI 프로그램 활용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얇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깨질까 봐 걱정만 하지. 그러니까 AI 쪽으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나온 게 아니고 외형 쪽으로 얇아졌다? 이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그 새로운 면모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가 컸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세론으로 작용할 거라는 점. 제가 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익을 좀 챙겨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뉴욕 증시 브리핑하면서 간략하게 그 기술주들의 이슈를 좀 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왜 말씀드렸을까요? 지금 이 이슈에 따른 단기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도 결국 아이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움직였다?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는 반도체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개별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치킨값 한 마리 버셨다고 하셨으니까 오늘도 버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로 치킨값 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슈와 종목들에 대한 특징들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단 우리 990원님 치킨값 버셨다니까 축하드립니다. 어제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못 드셨으면 오늘이라도 꼭 치킨 드셔가지고 오늘 치맥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슈 체크 포인트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뭐 좋은 내용도 있고 나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런 이슈들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예요. 브리핑에서 간단히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와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 의견이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미국 비농업 연간 고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헤드라인 기사가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났어요. 그쵸? 근데 이 지표가 뭐냐면요. 최근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미국 월스트리트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세계 시장이 이 지표에 주목을 좀 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지표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투레이트 그 파월 의장한테 또 분노의 트위터, 분노의 SNS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쵸? 원래 근데 여러분들 노동부에서는요 한 달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달 첫째 금요일에 매번 전월의 고용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금요일이 1일이다 하더라도 예외가 없는데 마침 8월 1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날 7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하필 수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기존 속보치의 초대형 하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8월 달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그 고용보고서 작성, 노동통계국 국장 해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그래서 어제 발표된 내용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아, 하향이 될 거고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겠구나.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미국 노동부에서 1년 동안 어떤 그 비농업 일자리를 기존보다 91만 1000개를 하향했습니다. 잠정치예요. 예비치입니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간 미국의 고용 증가가 기존 발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거죠.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월평균 약 7만 6천 개의 일자리가 덜 창출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요. 물론 예비치다 보니까 매번 이런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좀 폭이 좀 컸지만 어쩌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어쩌면 그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고용 통계 조작이다. 이런 대규모 스탠드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이번 통계 수정은요.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이 어떻게 이제는 막 거의 막 100%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다음 주에 예정된 정책에서 0.25포인트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봐야 돼요. 어차피 지금 고용 지표가 둔화됐다라는 건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결정하는데 힘을 좀 더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월하게 만들 거예요. 다만 주식 랠리를 펼치는 데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돼요?
내일 발표되는 그러니까 오늘 발표되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목요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 추세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 PPI가 올라간다면 예상치보다 올라간다면 그때는 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경제는 그래도 견조하구나.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물가는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최종 수치는요. 26년 내년 2월 달에 발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어제 미증시는 초반에 변동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고용 지표라는 악재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로봇주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로봇주 강세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노동자들의 어떤 그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파가 나오게 되면서 로봇은 이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수혜를 받았잖아요. 반사 수혜를. 근데 지금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산업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결국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날 거고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걸리겠지만 일정이 결국 AI와 로봇이 고용에 대한 어떤 스탠스, 환경도 바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것도 여러분들 저와 같이 맨날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좋은 내용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두 번째,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주주 양도세 50억 기준 유지가 낙이다.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 혹은 이번 달 지주사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상법 개정안과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내용들이 어쨌든 이번 달에 결정이 되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의 상방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방을 뚫을 만한 트리거로 작용할지 아니면 또 상방을 막고 내려오게 할 트리거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다시 완화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당 야당 여야가 이제 정부 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어제 그 정책실장이죠. 대통령 정책실장이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고 어쨌든 10억 원 이상으로 강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여러분들 내일이에요, 내일. 11일입니다. 11일. 내일 목요일. 내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정책실장의 발언대로 근일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스케줄 타임라인상 내일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내일 저녁 소비자 물가지수, 혹은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 체크를 한번 또 해보시면 좋겠다. 뭐 못 보신 분들 괜찮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니까 제가 또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좀 안 좋은 이야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개별적인 이슈들인데 세 번째가 조금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2차 연지 최근에 그나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악재가 좀 터졌죠. 근데 그게 또 따지고 보면 악재라기보다는 그나마 우리가 그 최악 속에서 차악을 찾는다 혹은 최악 속에서 최선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가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좀 보니까 자진 출국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추방은 달라요, 여러분들. 추방이 당하면요, 미국을 입국할 때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못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자진 출국은요, 달라요. 다시 올 수 있어요. 이스타죠, 이스타. 이스타에서 뭐 여권만 다시 올리면 상향시키면 되는 거니까 비자를 상향시키면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자, 일단 미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지금 이 불법 체류자 단속 이야기 때문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 그룹에서는 차질 없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LG엔솔이나 이런 쪽들 보면 어느 정도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은 이미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왜? 300명 구금.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혹은 이게 시작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른 지역에 짓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세 곳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금 정상 작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제가 오늘 그 소식을 좀 들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현재 건설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이 총 4곳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 조지아주, 그쵸? 미국이 이번에 급습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급습한 조지아주 합작 공장 전면 중단된 상태고, 그리고 애리조나, 그리고 미시건, 그리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세 개의 공장도 사실상 지금 정상 작업이 중단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 이야기를 좀 빌리면 세 곳 이 공장에서 이스타 비자를 가진 사람은 전부 귀국시키고 B1, B2 소지자는 숙소에 대기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좀 기사를 좀 찾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스타 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한 달 전에 오라고 했고, 뭐 B1, B2 이렇게 했고, 현대 직원은 어 이스타 비자는 출근을 안 시켰다. 이게 뭐 카더라라는 내용이라서. 그리고 LG만 이제 정보력 문제 때문에 갔다가 뭐 이렇게 나더라는데 어찌됐건 최소한의 업무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업계 관계자가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리조나하고 미시간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단독 공장이 각각 7조 2천억, 3조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하이오 공장은 혼다하고 합작 공장인데 여기에 한 5조 1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자 문제로 공장 건설이 좀 지연될 경우에는 이 투자 계획에도 조금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 투자를 준비 중인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여기 LG엔솔의 어떤 내용들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제 제가 보다가 좀 이럴 수가 있나 싶은 내용을 좀 봤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건데 원래 현대자동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올 상반기부터 미국 비자 문제로 이 관련된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두 회사 같은 경우에 조지아에 건설 중인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이제 300여 명 구금됐잖아요. 근데 이전부터 비자 발급하고 입국 과정에서 조금 어떤 그 애로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일단 외교 당국에서 뭐 사전의 문제를 인지하고 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거 기사니까 뭐 부정적으로 나온 기사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게 팩트만 해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단 현대차 LG엔솔 같은 경우 상반기에 민원 사항을 외교부에 접수한 건 맞아요.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근데 재발급 지원 등을 조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와 관련해서 조금 조치가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조금은 피할 수 있는 악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게 좀 더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쉬워요. 특히 이번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 같은 경우는 미국 당국이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왔대요. 이제 정보력 싸움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아쉬웠던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자진 출국에 대한 부분들은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것도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혜진님 안녕하세요. 혜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은요. 워낙에 어제 그 미국 증시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서 좀 짧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애플이 어떻고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무슨 칩을 개발하고 내년 말 출시할 거고 테슬라가 저장장 칩 메가팩 3를 공개를 했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제가 월요일날 로봇 관련된 종목 그리고 어제는 조선 기자재 쪽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단타라고 하죠. 단기적으로 좀 좋은 상승을 보여주는 좋은 수익을 좀 챙겨갔었는데 이런 단타 종목은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개별 이슈에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재건준의
뭐 경협주네 뭐 가끔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급등주 많이 드리지만 자 최근에 로봇주도 이야기 드렸었죠. 조선기자재 조방원 이야기 드렸었죠. 또 뭐 드렸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토큰, 스테이블 코인, 그쵸? 이런 것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어제 이슈가 됐던 내용들 중에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타를 할 만한 종목, 방망이를 짧게 짧고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이슈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중동 리스크. 어제 미증시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 카타르 수도 도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고위급을 표적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달에 하마스의 기습을 받은 이후에 지금 2년 동안 전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이런 이슈로 유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는 거고 무뎌지긴 했습니다. 그죠? 지금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에 따라서 움직였던 주식들도 이제는 좀 무뎌지는 편이긴 해요. 그쵸? 어쨌든 하마스가 이제 레바논, 뭐 시리아, 예멘 등에서 군사작전 벌여왔고 카타르를 공격한 건 근데 처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어떤 주권 침해에 대한 비난적인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재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보고 있어. 관심이 좀 떨어진 상태라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두 번째 게 더 쇼크인 것 같아요. KT 가상기지구 해킹 포착. 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진짜 황당한 거냐면요. 네, 정혜진이 신동현님, 자나장민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얼마 전에 SKT 유심 해킹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유심 관련된 종목들 폭등을 했었고, 그리고 해킹 관련, 보안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주요 포인트긴 합니다. 그쵸? 근데 지금 KT가 웃긴 게, 그때 SKT에서 피해를 보시고 이 우슬운이 아닌데 그죠? SKT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 거의 어디로 옮기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KT로 옮기셨을 거예요. 그쵸? 어차피 뭐 KT하고 LG밖에 없잖아요. 뭐 양분했어도 KT에 LG인데 KT로 가셨을 건데 최근에 KT 휴대전화 가입자들로부터 이 소액 결제를 통해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간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쵸? 근데 해커들이 보이지 않는 그 가상의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SK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쵸 보안 관련된 종목들 이번에는 KT입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은 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KT 이용자가 가상기지국이 설정된 지역을 들어오면 정보가 그냥 빠져나간대요. 저 미션 임파서블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자, 여기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뭐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그 이 가상기지국이 뭐예요, 여러분들? 고정된 게 아니고요. 어디든지 옮겨 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기도 설치할 수 있고 저기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 추가 피해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건 현대자동차가 노사가 이제 뭐 기본급 10만 원 인상을 골자로 한 인단협 잠정 합의안을 합의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어떤 기업들의 어떤 사업이 추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모멘텀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중간 파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그에 따라서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그 100일 취임 연설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오늘 내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진출하면 그저 난리 날 듯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방송 못 들으신 분들 혹은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가 되니까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매일매일 또 쇼츠 영상으로 또 좋은 정보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셔서 성투하시는 투자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주식의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